안녕하십니까. 교육우창 미래교육 포럼 하인철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을 북한으로 이 수학여행을 보내게 해달라, 이런 청원을 청와대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관계기관에다 이렇게 청원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정교조 지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의 이런 그 청원에 찬성한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 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광주에 있는 그 진보 시민단체,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진보 시민단체, 진보라는 말을 쓰는데 교육에는 진보하고 보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 진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교적 성향이라는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교적 성향 시민단체들하고 그 다음에 광주시 이 정교조 지회, 또 그 외에 이 정교적 성향 어떤 성격을 가진 이런 집단 사회 조직, 이런 곳에서 국민 청원 운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 운동을 해 나가면서 아마 교육청에다가 좀 협조를 좀 해달라, 학교에서 좀 많이 이 청원 운동에 참가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교육청에 했고, 교육청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난 11일에 광주 초중고등학교, 신문에 보면 320개 학교로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320개 학교에다가 국민 청원 운동에 이렇게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그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건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지금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가는 대상이 누구냐? 학생이죠. 보내는 분은 학부형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먼저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학생들을 수학여행을 보내도록 해달라 청원하기 이전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공론화해야죠. 그렇게 해서 학부모나 학생, 시민들의 의견이, 자, 우리 학생들 북한으로 한번 수학여행을 한번 보내봅시다, 이런 의견 일치가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런 청원을 해야죠.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잘못됐어요. 교육감이 먼저 해놓고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좀 협조해달라,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그 어떤 교육 정책 또는 이런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교육감이 자기 마음대로 뭘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 이런 당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너무 시기상조다, 그러죠? 지금 북한에 우리 애들을 수학여행을 보낸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기차가 출발도 안 했는데 기적을 울리는 격이죠. 모물관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너무 지금 조급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이러한 그 청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4월에 지금 남북회담, 5월 말 아니면 6월 초에 미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회담의 결과가 이건 뭐 확실치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주장은 비핵화하지 않습니까?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승인할란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미북 회담은 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을 수학여행을 좀 보내자. 그리고 지금 이 국민청원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 그러니까 북한으로 우리 애들을 수학여행을 가게 하자, 이런 내용을 이번에 남북회담의 의제로 좀 넣어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사실은 남북회담에 이런 학생들 수학여행을 논할 그런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보내자는 이러한 그 청원은 도저히 뭐랄까 너무 빠르다, 조급하다. 그리고 시대의 어떤 흐름, 변화를 읽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 교육감은 좀 더 시대의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이요.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은 뭔가 그 지역에 가서 배우고 오는 겁니다. 수학이지 않습니까? 닭글수 배울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가서 우리 애들이 뭘 배울 것인가? 근데 배우기에 앞서서요,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은 사전학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 우리 학생들을 보낸다고 하면 북한과 우리와의 역사적인 어떤 관계, 지금까지 어떤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왔는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러한 면을 우리 애들한테 사전학습을 시킨 다음에 수학여행을 보내야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중고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제가 학교장 할 때는요, 정교조 그 세력이 아주 셀 때입니다. 강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요, 수업할 때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이 북한을 찬양하는 수업을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와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우리들을 수학여행을 보낸다, 이렇게 될 때 먼저 우리 애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또 북한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북한이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까지 되어왔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될 텐데 이미 우리 애들은 그런 것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을 학습해 놓고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직접 제가 그렇게 수업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송, 특히 TV 방송 동영상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을 북한으로 보내야 되겠는가? 지금부터 우리 학부형님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아시죠? 네. 천안함이 폭침입니까? 아닙니까? 북한에 의한 폭침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나 많은 분들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민군 합동조사단 73명의 전문가와 국제조사단이 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요, 교육감님, 지금 광주교육청에서 만든 장학 자료들을 보면, 지금 자유학기제 교재 2권을 보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자, 자료를 좀 보시죠. 보면 군축에 대한 강조를 한 나머지 지금 차세대 전투기 줄이면 무상급식 할 수 있어요. 다련장 로켓포 줄이면 무상급식 할 수 있어요. 반값 등록금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애들을 가르칩니다. 예?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폭침이라는 표현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침몰이라고 해놨습니다. 침몰. 자, 제가 광주교육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자유학기제의 교재를 2권을 만들었습니다. 즐겁게 놀다 보면 나도 통일 전문가, 민주인권 평화교육 학습자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요 내용을 하나 드리면서 먼저 장관님께 문제 하나를 드릴게요. 이 광주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알려진 이 도시의 이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 어디 떠오르세요? 우리 장관님께서는? 가볍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대답하십시오. 얼른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예. 자, 얼른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자, 제가 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답은 평양입니다. 평양. 광주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족은 달았습니다.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알려진 땡땡은 옛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북한의 수도인 이 도시의 이름은 통일 골든벨. 우리 학생들이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배워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문제 하나 더 냅니다. 이 책에서.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활골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내용, 그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놀러도 가고 오락실과 컴퓨터실 개장된 여기가 어디냐?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 이렇게 해놨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이렇게 위락시설 찾아서 놀러가서 즐기고 배우고 꿈을 키운다면 우리가 왜 북한을 세계 최악의 국가라고 일컫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그릇된 허상, 명백한 왜곡을 심어주고 있는 것들을 교육감이 발행인이 되어서 국가의 예산을 써서 만들고 있다는 이 사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이건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직수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내용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일부 역사 도서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전설적인 영웅,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꼭두각시로 묘사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도 여러 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윤혜웅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한국사 도서의 항일운동 부분입니다. 김일성 항일운동만 10쪽짜리 별도 단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를 합친 분량과 비슷합니다. 김일성의 수식어도 전설적인 영웅, 유일한 희망, 무장투쟁을 지도한 영웅 등 찬양 일색입니다. 김일성이 유격대들을 데리고 일본 민간인 요리사 1명과 2살배기 아기를 살해하고 도주한 보천보 습격은 최초의 국내 진입 공격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방 이후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수립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탄생입니다. 김일성은 북한 주민을 이끌 한국인으로 치켜 세우면서 이승만은 미국의 꼭두각시로 깎아내립니다. 남북 분단은 미국의 남한 점령 때문이고 낮은 경제 자립은 미국의 원조 때문이라며 모든 문제를 미국 탓으로 돌립니다. 최근 정부가 마련 중인 한국사 교과서 지필 기준 시안에 6.25 남친미라는 표현이 빠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지필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초등학교 한국사 참고서는 어떤지 30여 권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참고서에서 국군을 인민군의 적으로, 유엔 연합군을 침략자로 기술하는 등 왜곡이 발견됐습니다. 윤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 서점 책장에 빼곡히 꽂힌 초등학생용 역사도서. 6.25 전쟁을 어떻게 기술했는지 살펴봤습니다. C 출판사의 현대사 서적은 6.25 전쟁이 일단 북한의 책임이지만 남한도 잘한 건 없다며 양비론을 펴니다. S 출판사의 논술 지도교재는 북한이 쳐들어온 이유가 민족 반역자에게 고통받는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적었습니다. 흔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변명식의 논조를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 서술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군은 인민군의 적이라고 해놨고 유엔 연합군은 땅을 빼앗는 침략자로 기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민족 반역자와 악질 지주를 처단했다고 미화했습니다. 반면 국군과 유엔군은 17만 명을 학살했다고 비난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엉터리 같은 왜곡된 역사관이 고스란히 지금 노출되는 거잖아요. 범죄 행위 같아요. 지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역사도서 일부에 6.25 전쟁 왜곡이 도를 넘었습니다. 자, 잘 보셨죠? 아마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놀리기보다는 이게 뭐 정말 기절초풍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교육감 국정감사에서 우리 광주시 교육감 그 답변하는 것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 학생들의 교재, 자유학기 교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뭐 계획이 잘 되고 또 가장 그 아름다운 도시, 뭐 전원 도시, 이게 평양이다라든지요. 또 군축하면 뭐 무상급식 할 수 있다라든지, 또 반값 등록금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요. 뭐 차세대 전투 기준이면은 또 어쩐다. 이런 것 등등 이런 걸 가만히 보면요. 과연 이것이 교재에 과연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런 교재를 가지고 우리 애들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교과서 이것은 뭐 며칠 얼마 전에 그 TV 조선에서 이거 방영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거는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마 지금 방금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뭐 북한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 이거를 민족 반역자 처단과 고통받는 인민 해방을 위해서 북한이 쳐들어왔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국군은 인민의 적이고 유엔군은 땅을 빼앗는 침략자다. 국군이 인민의 적? 여기서 인민은 누굴까요? 아마 북한 인민이 되겠죠. 우리 국군은 북한 인민으로 볼 때는 적이죠. 근데 이게 이 교과서가 어느 나라 교과서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거. 이걸 우리 애들이 배운다는 거. 이런 내용을 배워가지고 북한에 수학여행을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그 요즘에 그 초중고등학교 그 통일교재라는 게 있어요. 통일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은 전부 삭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웅산 그 뭐냐 테러라든지 또는 그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이런 거 뭐 연평도 해전, 연평도 포격, 이런 등등, 뭐 인천 상륙 작전, 이런 등등을 전부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그 3대 세습 체제, 이것도 삭제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초중등학교 통일 교재입니다. 이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참 답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애들을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보내자, 이런 발상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참 뭔가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은요, 교육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수학여행도 교육 문제는 교육 문제죠. 근데 이번 수학여행은 정치와 관련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교육 문제, 광주 교육 문제 뭡니까? 광주요, 지금 첫째 광주의 가장 큰 문제는 학력 저하입니다. 우리 광주 학생들이요, 학력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 수능 이뿐만이 아니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제 표지 평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작년만 해도요, 중학교 국어 성적이 17개 시도에서 17등을 했습니다. 17등이요. 이 우리 광주 학생들이요,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 성적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요, 이 학생들의 성적 그 저하, 이것도 큰 문제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뿐만이 아니고 이 교육청 평가, 이것은 이제 매년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이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에 7년간 한 번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2011년부터 17년까지.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광주 광역시 교육청의 교육이 그렇게 잘 되어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광역시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 교부금, 이게 차등화해서 줍니다. 그걸 많이 못 받죠. 우수 교육청이 되면 많이 받아요. 그런 걸 많이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무상급식 하자. 또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교육에 이렇게 좀, 투자하자. 이런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육청 평가, 이건 우수교육청에 한 번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청렴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청렴도 2016년에 16위, 2017년 작년에 17위를 했습니다. 맨 꼴찌죠. 청렴도 꼴찌. 정말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그 교육을 하면서 갑자기 그냥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보내자, 이런 그 발상을 했다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감은요, 교육에 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교육감, 아마 교육감 제 3선 출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마하시면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출마의 어떤 그 공약 내용에 광주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방안을 좀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시 교육감 출마자가 제가 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3분 다 누가 되든 우리 광주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광주 학생들의 북한 수학여행 문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